안녕하십니까. GT 에듀케이션 고입 입시 담당 서경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입 입시 분석 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소개드린 지 벌써 5번째가 되었습니다. 작년 입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입시는 아마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고 예측하는 이러한 자리고요. 주된 컨텐츠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에게 이런 학교는 이런 변경점이 있어요 라는 학교 변경과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고등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생 목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를 참고해서 하나씩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고입시 분석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논의드려야 될 사항은 이제 입시에 대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제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고입 입시에서 외부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학령 인구의 변화, 즉 우리 중3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었는지, 이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얼마 전에 저희 JFP에서 이제 대입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JFP 입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또 이 설명회 영상도 오픈을 했었죠.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자사고를 가는 게 혹은 외고국제고를 가는 게 앞으로의 입시, 대입 입시에서 유리한가 혹은 유효한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담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학령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선 지금 여기 도표에 있는 이 47만이라는 학생이 현재 올해 입시를 치르게 될 학생들입니다. 전년도 43만 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43만 명 대비 47만 명이라고 하면 약 4만 명의 증가폭이 있고 이는 이 학령 인구의 약 10%가량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하면 경쟁률의 지원 인원이, 경쟁률이나 모집 인원은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지원자 수가 10%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값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도표랑 비교해 볼 건데 재작년 입시를 치렀던 41만 명 대비 43만 명으로 2만 명 증가한 폭은 약 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다른 변수를 배제하고 학령 인구만 비교했다면 5%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 인원이 늘었으면 학령 인구의 증가폭 때문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그 외에 선호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지원 인원이 학령 인구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게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라는 건 해당 학교의 어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학령 인구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경쟁률이 약 지원자 수가 10%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대보고 지역 경쟁률이 올해 2.4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학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기대폭이 약 2.6대 1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모든 학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고라던가 지원 인원이 굉장히 좀 작아서 한두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충분한 경쟁률의 상승에 어떤 폭이 있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외부 요인으로서 학령 인구가 인구수 절벽 되기 전에 황금돼지띠로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령 인구가 좀 많은 분포고요.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학령 인구가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7만 명의 학령 인구 중에 얼마나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쓰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순수하게 학령 인구만 가지고 보면 약 10%의 증가폭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지금 분석하게 될 작년 입시 같은 경우에는 약 5%의 증가폭이 있다. 네,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조금씩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작년 입시와 재작년 입시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작년 입시와 재작년 입시를 비교해드릴 겁니다. 우선 재작년 입시를 보시면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만 기준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 말고요. 전국에 있는 자사고는 약 2,279명을 모집을 했고요. 이 중에서 3,54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입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죠. 예, 상상고부터 시작해서 몇몇 학교들이 모집 인원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244명 중에 3,719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을 보셔야 돼요. 증가폭을.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수치죠. 약 증가 수치로만 보면은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 요게 이제 전체 인원수, 지원 인원수의 몇 퍼센트가 올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00명의 1%는 35명이니까 35명 곱하기 얼마만큼 올라갔는지가 몇 퍼센트 정도 지원 인원이 늘었느냐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죠. 증가폭이 약 4에서 5% 정도인 걸 생각해보면 학령 인구의 증가폭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요인들, 즉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 자사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즉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는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 지원자 수를 보면요. 5,265명이 지원했는데, 이건 재작년 이야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50명이 지원하게 됐죠. 지원자 수가 되려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폭이 약 이제 52명이 1%니까 200명가량 이제 감소했죠. 3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가량의 하락폭이 있었다라는 거죠. 학령 인구가 5%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원 인원 자체가 6% 감소했다는 건 점차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수원외고나 성남외고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즉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외고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제 선택적인 교육 수요자의 어머님과 아이들, 아버님들이 선택적으로 내실 있는 학교들을 선택하고 전체적인 수요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령 인구 증가 대비 6% 정도 떨어진 이런 지원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제고를 보시면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1,350명이 지원했고 작년에는 1,385명이 지원했죠. 약 33명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명의 1%인 13%를 기준으로 봤을 땐 약 3% 정도의 증가폭을 가지고 있죠. 학령 인구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떨어진 수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제 사견을 좀 덧붙인다면 국제고가 외고보다 조금 더 선호되는 이유가 정말 해외 학교로의, 그러니까 외국으로의,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선 저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변화하게 되는 대학교 입학 부분이랑 연계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지금 당장에 대입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대입을 치르는 것이니까 내가 치르게 될 대입 시스템이 해당 학교에서 어떤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학교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원율은 조금 소폭 증가하였고 외고 지원율은 소폭 감소하였고 국제고 지원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일단 좀 해보도록 해요. 작년의 입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가? 우선 코로나로 인한 입시 시행 방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입시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을 이야기합니다. 면접 시행 방식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행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면접 시행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행한다면 어떻게 시행하는지 같은 것들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설명회에서도 좀 함구하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원이나 이제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거고 이렇게 했고 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아름아름 정보를 오픈하게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외대부고에서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외대부고에서 이 면접 전날에
이제 면접 방식의 변화, 15분이었는데 8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문자를 날리고 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이제 지탄 섞인 어떤 그 문의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들을 봐요, 안 봐요? 문의가 입학처에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이제 여기 세 번째 부분에 온라인에 대한 정보 공개랑 연동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 방식과 이런 앞으로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면접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좀 미리부터 시행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입시를 시행 방식이 면접을 본다, 보지 않는다 등등이 결정되는데 상당히 자리 잡은 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방식이 당연히 이제 방문 그냥 대면 면접이 있죠. 예, 대면 면접이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이 있는데 이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의미가 있는 게 북일고등학교에서 비대면 면접을 시행했는데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그러고 면접을 하는 진짜 비대면이죠. 예, 진짜 비대면 시행도 있었고요. 좀 방문 비대면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문 비대면. 방문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옆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시간으로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고요. 녹화 방식도 있었어요. 녹화 방식도 있었습니다. 녹화 방식도 있었는데 녹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해당 시간 동안 면접자가 면접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확인해서 채점하는 형태의 방식이었죠. 때문에 이러한 시행 방식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물론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겠는가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 대처 능력에 의해서 자리 잡혀진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만약 올해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행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제 틀이 잡혔으니까 아마 올해 그 작년에 틀이 잡혔으니까 올해도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실 있는 외고 말고는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는 총 8개의 외고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총 8개의 외고가 있는데 저희 학원 근방에 이제 학생들이 쓰는 외고가 경기, 수원, 성남 외고죠. 그 외 미달을 이제 좀 면한 학교가 고양 외고가 있고요. 나머지 4개의 학교인 동두천, 김포, 안양, 이제 이런 과천 외고 이런 4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외고라고 썼지만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실적, 실적이 괜찮은 학교. 그리고 이제 환경이죠. 환경, 교육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학군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기숙사 여부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 제가 분석하기에 이제 과천이나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유무에 의해서 거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야지 미달이 나지 않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선호도가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 물론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군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그 학교를 좀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외에도 기숙사가 상당히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좀 외곽 쪽에 있는 김포외고 같은 경우도 계속 미달이 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기숙사 유무랑 상관없는 해당 학교의 실적 얼마나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내실 있는 외고를 점점 선택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점점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경쟁률 확보를 위한 전략과 온라인 정보 공개인데 자 여기서 온라인 정보 공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학교의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들이 그 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눌러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 설명회는 예약도 필요하고 예약된 자리에서 가서 참여해가지고 좀 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정돈을 따로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처리된 온라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구간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따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설명회를 듣고 온라인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할 때는 일단 말이 한번 나가고 나면 이게 주워 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은
영상으로서 남겨지니까 말을 상당히 좀 정적으로 아끼는 느낌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제화된 지식들을 이렇게 좀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몇 가지 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던 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정보의 불균형을 낳는 형태가 아니라 모두에게 균일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관심 있는 학생과 어머님들이 직접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률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이제 미달이 나는 경우들이나 혹은 거의 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쟁률이 1.01 대 1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다 합격을 한다는 소리니까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경쟁률의 확보, 즉 지원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원자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점은 역시나 이제 자신의 학교에 필요한 내신 허들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신 허들을 잘못 낮추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풀이 넓어진 형태의 학생들만 오기가 쉽기 때문에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들은 지역 단위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전국 단위 학생들, 지역보다는 더 넓은 세상인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는 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좀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국 단위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단위 미달 학생들을 추가로 뽑겠다 같은 이런 전략들도 크로스가 되고 있었고요. 사교육과의 컨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었죠. 어떤 해당 학교에서 많이 그런 학생들을 보내는 어학원이나 이런 외고 쪽에서 어학원이나 이런 입시 전문 학원들의 컨택을 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이제 전문가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이 전문가들의 설명회를 토대로 자신의 학교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전략들도 올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요. 아직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인기가 식지 않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 이제 자꾸 통계 데이터에 하나고가 들어가는데 서울 하나고는 좀 배제를 하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좀 인력이 충원되는 게 전체 경쟁률이 2대 1이 조금 안 되는 이런 형태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이 자사고도 이제 조금씩 내실 있는 학교들 위주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뽑는데 전국에서 뽑는 학교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쟁률이 잘 확보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대부고나 이런 상상고 같은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저는 선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봐요. 기대값이 선반영되어 있는 결과인데 어떤 기대값이냐면 이제 앞으로 고입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바뀌는 고입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자사고에 들어가면 이들이 알아서 좀 케어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값들도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등입시를 시행할 때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까? 저희 매년 원래 이제 입시를 한다는 전제하에 생활기록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나 이런 거는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상시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사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3학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 현재 요인, 외부 요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올해 중3이 되는 학생과 올해 중2가 되는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이 당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고등학교 올라간 뒤에 과도기를 좀 겪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도학교라는 개념이 있죠. 선도학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시스템을 고등학교 수업 내에 녹여내기 시작하는 거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 평가 방식이에요. 평가 방식.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평가 방식이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가 진행되는 형태가 되죠. 근데 선도학교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식 수업을 개설하고 이런 것들을 듣는 거를 권유하는데 평가 방식은 절대 평가 형태로 굴러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지금 과도기라는 거죠. 명확하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2025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행된다고 확실히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고교학점제가 일부 시행되는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혼란을 증축시키는 게 이제 이 정시 확충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미 40%까지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권고를 했죠. 서울 상위대학들에게 40%가량의 수능 정시 확충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시를 봤는데 수능 최저가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조금씩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종 시대와 대수시 시대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고 과거 2000년대 초반처럼 이제 우리가 정시를 통해서 학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시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 입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수생들이 득세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내신과 수시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축소시키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워낙에 좀 강세였고 거의 70% 이상을 그렇게 뽑았으니까요. 근데 정시 확충이 40%고 이게 조금 더 확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정시 준비를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능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수능에 대한 대비를 고교학점제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고교학점제의 메리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시험이나 지필시험 같은 이런 틀에 박힌 형태의 평가 방법이 아닌 내가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라는 절대평가식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수시를 쓸 수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수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걸맞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흘러가고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정시가 확충되고 있죠.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그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겠느냐라는 것에 맞추어 가기에는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요자로서 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혀 닥쳐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케어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뭐 일반고인지 비평준화 일반고인지 기숙사가 있는 어떤 자사고인지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등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중학교 1학년은 어떨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분들은 올해 이제 대선도 있고 올해 교육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우선 선발권이 만약 폐지된다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비평준화 일반고라는 선택지랑 영재과학고 그리고 전기학교에 해당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같은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일단 폐지가 된다와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폐지가 되면 일단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영재과학이죠. 영재과학고. 영재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이제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 폐지가 안 됐어요. 폐지가 안 됐으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이죠, 내신. 내신이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전기학교,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랑 비평준화 일반고예요. 비평준화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필요하고 폐지가 안 돼서 자사고 갈 때도 내신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앞으로 다가올 2년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챙기는 활동들은 하면 좋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내신입니다. 특히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상대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내신 성적 산출, 즉 올 내신 100점 만점이면 내신 점수가 200점 만점이 찍히는 시대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요 내신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나름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표치가 높은 학생들은 내신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되 우선 내가 2학년 때부터 학교 내신 성적은 잘 챙기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학교 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이제 매년 서울대 기준으로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제가 매번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오는데 이게 작년 3월 기준으로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올해 수시 자료도 있긴 한데 정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죠. 49.9% 서울대 전체 재학생의 50%는 일반고세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고는 어때요? 서울대 입학생의 약 15.5%는 자사고 학생이다. 영재과학고 합쳐서 볼까요? 영재과학고 합치면 약 14% 정도 되죠. 14% 정도의 학생은 영재과학고 학생이다. 외고국제고 학생 볼까요? 외고국제고 합치면 약 이제 9%가량 나오겠죠. 9.2%가량은 서울대 다니는 학생 중에 9.2%가량은 외고국제고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 뭐 서울대 50명이나 일반고 학생이나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요 1674명이라는 학생은 일반고 전체 인원 중에 요만큼이 서울대를 간 거라고. 근데 일반고 인원이 약 32만 명가량 된단 말이죠. 32만 명 중에 요 정도 간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 산술로 퍼센테이지를 생각해보면 0.5%가량이죠. 그러니까 한 학교, 300명짜리 학교에 한 명 서울대를 가는 게 평균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알고 있죠. 서울대 못 보내는 학교가 보내는 학교보다 훨씬 많다는 걸. 그래서 일반고 비중으로 봤을 때 일반고에 들어가서 서울대를 갈 확률은 약 0.5%인데 자사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자사고가 전국 단위에 있는 학교들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 기준으로 서울 자사고까지 다 포함해서 약 22,000명 가량 중에 요 정도 학생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약 5%가량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전국 단위 자사고로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지역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로 비율을 확보하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난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일반고 가는 것보다 자사고 가는 게 서울대를 갈 확률을 10배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따르진 않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겠지만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영재고가 1년에 뽑는 정원이 약 900명가량인데 900명 중에 한 3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서울대를 간다. 3분의 1가량이잖아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도 결코 적진 않지만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이제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문사회 계열이잖아요. 물론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보니까 외고에서 이제 의대를 간 학생이 있다. 재수를 통해서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외고국제고는 인문사회에 해당하는 거다 보니까 자사고는 인문 플러스 자연과학이 둘 다 가능하다 보니 자사고를 무조건 의대랑 자연 계열로만 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인문 계열도 자사고 많이 갑니다. 인문 계열 쓰는 친구들이 자사고랑 외고국제고로 흩어져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영재과학고가 아닌 자연 계열로 가려면 자사고밖에 이제 길이 없으니까 자사고학 들어간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자연 계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 수를 볼 때 조금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애초에 인문사회 계열밖에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외고국제가 조금 수치적으로는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똑같아요. 저는 아직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발판적으로 괜찮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매년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여전히 옳습니다. 더 치열한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학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고는 일반고 나름의 전략이 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과학고 같은 경우도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특성화고나 특수학교들, 이 자사고, 영재과학고, 외고, 국제고들이 좋은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입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올해 입시는 첫째, 학령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경쟁률 상승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폭은 약 10%가량. 여기서 10%는 2대 1이었다는 경쟁률이 뭐 이제 10% 올라가서 2.1대 1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 지원 인원의 10%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지원자 수입니다. 네, 지원자 수가 이게 플러스 10%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값인 거예요. 기대값.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사고 경쟁률은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아까 보였듯이 자사고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령 인구의 상승폭을 같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권은 이미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경기에서 미달되고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도 계속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슬아슬하게 미달을 좀 면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미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던 수원, 성남, 경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경쟁률을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지역의 특성상 어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있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외고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요자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소신 발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정시 확충이라는 그 고입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시 확충을 통해서 외고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일반고 이상인가라고 보면 조금 미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까 이제 서울대 표에서 외고 학생들이 이제 수시 정시 전략으로서 이제 간 인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시로 간 인원이 점점점 해마다 주는 느낌이에요. 이건 현재 이제 정시에서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문과생들이 수학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외고권이 앞으로 정시 등에 대한 확충에 의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국제고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매년 국제고는 실제로 해외 학교 갈 거 아니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는 사실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국제고를 많이 원해요. 예, 되게 이상적인 학교 생활을 꿈꾸면서 다양한 수업과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고에 가는 것이 국내 대학으로 갔을 때에 전략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좀 서류적으로도 남겨져야 되는데, 네, 생기부 서류도 자꾸 잘 안 남겨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고 국제고는 그래서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사고는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편제를 좀 원하는 대로 약간은 바꿀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 반면에, 외고 국제고는 애초에 설립 목적 자체가 어문학 특성, 그리고 해외 문화와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과정 편제를 수능의 편제에 맞게끔 바꾸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는 사실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코로나 지속. 네, 전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좀 계속해서 좀 유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네, 너무 강하게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방역 수칙에 따른 이런 면접 방식들이 되게 다양해졌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러한 면접 방식이 10월 정도에 오픈이 되었을 때 방역 수칙에 따른 면접 방식에 따라서 면접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정해지고 면접 방식이 정확히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대면으로 연습하다가 비대면으로 할 때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녹화 면접일 때랑 실시간 비대면 면접이 아닐 때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실시간 비대면 면접은 면접관들의 표정이나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지원자가 좀 영향을 받는 반면에, 녹화 면접인 경우에는 혼자 벽을 보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더 그 면접 스타일에 맞게끔 적절한 면접 스킬을 가지게 되는지를 연습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올해 이제 대선이랑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고교 학점제 자체를 뒤집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자체를 캔슬시키려면 2년 뒤에 이제 이걸 캔슬시켜야 되는데, 이건 이미 이제 정책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교육감이 누가 되든 이걸 그냥 손바닥 휙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럼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럼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이 과연 이제 폐지가 되겠느냐. 먼저 학생들을 이렇게 면접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추첨으로 뽑기 시작하면 과연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이 존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제일 좀 걱정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는 시행된다고 보고요. 자사고 우선 선발권도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모두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고등 입시가 계속 진행될 중2까지는 고등학교 입시를 기반으로 자사고에 대한 추천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만약 입시가 그러니까 우선 선발권이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우선 내신 선발과 그리고 수능 편제 위주의 강도 높은 수학 수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올해 입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입시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옳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학교별 변화, 그리고 올해 입시는 어떤 식으로 될지 학교별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랑 경쟁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방식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